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외래어 중 1위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스트레스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스트레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 중 누가 더 스트레스에 취약할까요? 팁을 드리자면 우울증은 남성보다 여성이 2배나 더 걸리기 쉽다고 합니다. 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남성입니다. 우울증은 남성보다 여성이 2배나 더 걸리기 쉽지만 자살을 하는 사람이 적은 반면 남성은 우울증에 걸리면 자살이라는 선택지를 고르는 사람이 많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가 좀 의외이지만 남성은 태어날 때부터 생물학적으로 여성보다 약하고 자연유산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남아가 많습니다. 출생률에서는 남아가 1.05배 더 많이 태어나지만 고령이 될수록 여성이 더 오래 장수하는 것도 잘 알려져 있죠. 또한 어렸을 때 자폐증, 소아분열증 같은 정신장애가 여성에 비해 남성이 많이 발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스트레스 반응은 왜 일어날까요? 사람은 어떤 부정적인 정보를 접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혔을 때 신체는 즉시 전투태세에 돌입합니다. 이는 원시 반응의 일종으로 원시시대의 최고의 스트레스는 바로 맹수와의 조우였죠. 그 순간 선택지는 2가지가 됩니다. 맹수로부터 최대한 빨리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맞서 싸우든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신체는 동공이 확장되고 심박수가 증가하며 호흡이 빨라집니다. 이때는 100m 달리기를 하기 위해 총소리가 나길 기다리는 상태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몸은 땅 소리가 나면 앞으로 튀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맹수와 함께 맞서 싸우든지 도망가든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우리가 맞닥뜨린 대상은 직장 동료, 상사, 고객 등 우리가 싸울 수도 도망갈 수도 없는 상태인 거죠. 빨리 땅 소리가 나서 긴장 상태를 풀어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계속된 긴장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처럼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았을 때 각성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호르몬의 과다 분비가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뇌를 쪼그라들게 만듭니다. 스트레스는 우울증이나 중독에 빠지기 쉬운 상태가 되도록 뇌를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미국 예일대학교 연구팀이 실험 참가자들 대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과거의 사건에 대해 질문을 하고 뇌를 스캔한 결과 스트레스와 감정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뇌 부위의 물질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장내 유익균을 감소시킵니다. 우리의 대장은 유익균과 유해균의 전쟁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장을 제2의 두뇌라고 표현하는데 내장에서 분비되는 화학물질이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내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 물질이 장내 환경을 바꾸게 되고 유해균의 침투를 활발하게 만들어 유익균이 대폭 줄어든다고 합니다. 세 번째, 신체 곳곳에 염증이 발생됩니다. 염증은 면역체계가 간염과 같은 신체를 위협하는 것에 대한 반응인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체는 염증을 유발시키는 화학물질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체의 과잉 반응으로 염증이 자주 유발되게 되면 심혈관 질환, 당뇨병 등 각종 대사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죠. 네 번째, 정자수를 감소시킵니다. 이 때문에 현대에 불임이 많아지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하죠. 스트레스가 높은 남성과 낮은 남성을 비교했을 때 정자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농도도 낮았고 정자가 변형되거나 움직임이 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스트레스는 해로움으로 반드시 피하고 줄여야 한다. 스트레스는 유용함으로 수용하고 활용해야 한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스트레스가 사람을 병들게 하고 평범한 감기부터 심장병, 우울증, 중독증에 이르는 온갖 질병에 걸릴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뇌세포를 죽이고 DNA를 손상시키며 노화를 촉진시키죠. 각종 미디어 매체가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으로 숨을 크게 들이쉬어라, 수면 시간을 늘려라, 시간을 관리하라 등의 조언을 통해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연구가 있습니다. 1998년 미국 성인 3만 명에게 작년 한 해 동안 경험한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건강을 해친다는 것을 믿는가? 라는 질문도 함께 제시했죠. 8년 뒤 추적조사 결과 3만 명 참가자 가운데 스트레스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사망 위험이 43%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스트레스가 건강에 해롭다고 믿는 사람들의 사망 수치가 더 많이 증가한 것입니다. 비록 높은 스트레스 수치를 기록했지만
스트레스가 해롭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망 확률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들은 사망 위험 수치가 가장 낮았고 심지어 스트레스를 거의 받지 않는 사람들보다 낮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식의 힘입니다. 내가 믿는 대로 내 몸이 반응한다는 것이죠. 이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스트레스가 해로우니 반드시 피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유용함으로 수용하고 활용하시겠습니까?